여러분, 60세 이후에는 절대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계시지만 저는 25년 동안 노년기 뼈 건강과 식습관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과일이 70세 이후에는 뼈를 녹이고 혈당을 치솟게 하고 심지어 갑작스러운 쓰러짐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특정 기관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키고 싶은 영양대사 박사 김도윤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식단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반복됩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과일 몇 가지가 오히려 뼈 속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조사에서도 특정 과일을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당뇨 위험이 3배 가까이 치솟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강조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에서는 예방보다는 뒤늦은 처치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뼈 녹이는 과일 3가지와 반대로 뼈를 채우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과일 4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어떤 과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런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 이미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1 남겨주세요. 이제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 만났던 분 중에 지금도 잊히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72세 박정자님이었는데요. 본인은 건강을 위해 과일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엔 바나나, 점심엔 사과, 저녁엔 포도를 몇 알씩 드시며 이 정도면 건강하게 살고 있죠 하고 웃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낮아 본인도 크게 놀라셨습니다. 식단을 하나씩 다시 확인하다가 저는 바로 감이 왔습니다. 젊을 때 먹던 과일 습관을 70대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일들 중 몇 가지가 뼈를 천천히 갉아먹는 대표 과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하고 그 작은 실수가 몇 년 뒤 뼈 상태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박정자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과일 종류를 4가지로 바꾸고 양을 정확히 조절해 드시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정말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가볍게 느껴졌고 2달째에는 계단 내려갈 때 흔들리던 감각이 줄어들었고 3달째에는 활동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뼈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과일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칼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70세 이후 약해진 신장이 처리하기 어렵거든요. 국내 노년층 영양조사를 보면 고칼륨 식품을 자주 먹는 그룹에서 심장 박동 이상 발생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칼륨 자체는 나쁜 성분이 아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하게 들어오면 몸이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서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어요. 젊을 때는 신장이 이 정도 양을 쉽게 처리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칼륨 배출 능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러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방해해서 부정맥이나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4세 정선우님은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를 드시다가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본인은 바나나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바나나를 끊고 나서 한 달 뒤부터 증상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정선우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바나나가 좋은 줄만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0세 이후에는 바나나를 일상 과일에서 제외하시고 특별한 날 한 입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또 다른 부담이 생기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바나나는 당분도 높아서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그 뒤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나 무기력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나나를 주로 어느 시간에 드셨나요? 혹시 아침 공복에 드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당분과 옥살산이 높아서 혈당과 신장 두 가지에 모두 부담을 줍니다. 한국 당뇨 조사에서 보면 포도를 주 3회 이상 먹는 그룹에서 당뇨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어요. 포도는 작고 먹기 편해서 한 송이를 금방 먹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포도 한 송이에는 약 15g에서 20g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게다가 옥살산 성분은 신장의 결석을 만들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70세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딱딱한 결석을 만드는데 이게 신장이나 요로에 쌓이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결석이 작을 때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커지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69세 김영호님은 포도를 정말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한 송이씩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 쪽에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결석 문제였어요. 포도를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린 뒤로 조금씩 상태가 나아졌지만 그때 겪은 고통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호님은 포도가 이렇게 위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친구들한테도 꼭 알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포도는 한 송이가 아니라 5알 이하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약 평소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포도 섭취 전후로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해요. 포도 성분이 약 흡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포도와 함께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도 드실 때 속이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양을 확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감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위석을 만들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려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한 대학 건강센터 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위석 환자의 70%가 감을 자주 먹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위석은 위 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딱딱하게 뭉쳐진 덩어리를 말하는데 이게 생기면 소화불량, 통증, 심하면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끈적끈적하게 변하면서 음식물 찌꺼기와 섞여 덩어리를 만듭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으면 위산 농도가 높아서 위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감을 먹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배가 아프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위 속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71세 오미정님은 가을마다 감을 즐겨 드셨는데 어느 해부터 위가 계속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위석이 발견됐고 그 원인이 바로 감이었습니다. 감을 완전히 끊고 나서 몇 달 뒤에 증상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동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셨죠. 오미정님은 감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이제는 친척들이 감을 주셔도 절대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은 생감 기준으로 반쪽 이하만 드시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거나 저녁 늦게 드시면 위험이 훨씬 커져요. 감 드셨을 때 속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은 맛있지만 70세 이후에는 정말 주의해야 할 과일입니다. 이제 뼈를 약하게 만드는 과일을 피했다면 어떤 과일이 반대로 뼈를 채워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과일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분이 낮고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뼈 주변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뼈가 손상되는 속도도 늦춰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성분으로 유명한데 이게 뼈 주변 조직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서 뼈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한 줌에는 약 8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고 당분도 10g 안팎이라서 혈당 부담이 거의 없어요. 다른 과일에 비해 당 지수도 낮아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탕이 들어간 가공 블루베리 제품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블루베리 잼이나 블루베리 주스 같은 건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됩니다. 생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줌 정도를 천천히 30번 이상 씹어서 드세요. 꼭꼭 씹으면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하게 삼키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블루베리는 언제 드시는 게 가장 편하셨나요?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지만 본인이 편한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뼈의 부담을 줄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뼈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라서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은데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껍질에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집중되어 있어서 껍질을 벗기면 사과의 효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단 세척은 꼭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서 씻으세요. 요즘 과일에는 농약이나 왁스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합니다. 베이킹소다를 조금 푼 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더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 사과는 한 번에 한 개 전체를 드시기보다는 반 개씩 하루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화 부담도 적어요. 아침 식사 후에 반 개, 점심 식사 후에 반 개 이런 식으로 나눠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사과는 어떤 시간대가 가장 속이 편하셨나요? 대부분 식후 1시간 뒤가 가장 안전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과하게 분비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이 비타민 K 흡수를 도와서 뼈 형성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이나 다른 곳에 쌓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K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 반 개 이상은 피하셔야 해요. 아보카도 반 개에는 약 160칼로리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체중이 늘면 무릎이나 허리 같은 관절에 부담이 가서 오히려 뼈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는 샐러드와 함께 소량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토마토나 양상추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고 포만감도 높아져요. 아보카도의 지방 성분이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아보카도는 어떤 방식이 가장 드시기 편하셨나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샐러드로 시작하는 게 부담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빵에 발라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뼈에 영양 공급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뼈도 혈액을 통해 영양을 받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뼈로 가는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집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케첩 같은 가공품은 당분이 높아서 피하셔야 해요. 케첩 한 스푼에는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생토마토를 드시거나 간단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살짝 볶아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생토마토는 하루 2개 정도, 조리된 토마토는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조리해서 드시는 게 더 편하신가요? 본인 입맛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서너 번만 드셔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일 섭취 골든 타임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과일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가 가장 안전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저녁 늦게 먹는 과일이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일의 당분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하루 총량은 200g 이하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200g이면 대략 사과 1개 정도의 양이에요. 이 정도 양이면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당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보통 어느 시간대에 드시나요? 만약 공복이나 저녁 늦게 드셨다면 지금부터 시간을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70세 이후에는 과일도 골라 먹어야 뼈가 지켜집니다. 바나나, 포도, 감처럼 당분, 탄닌, 칼륨 부담이 큰 과일은 뼈 속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들고 혈당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같은 과일은 염증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뼈 형성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잘못 관리하면 작은 낙상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하고 회복이 오래 걸리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80세 이후에도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분들이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저는 과일을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하루 총량 200g 이하로 조절해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뼈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00g이면 사과 1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채소와 반대로 뼈를 채워주는 채소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도 제대로 골라 먹어야 뼈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단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과일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